네, 안녕하세요. 미래는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팬데믹 이후로 좀 듣기 힘들어졌는데요. 공유경제하면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하고 차량 공유 우버하고 두 대표적인 기업이 생각납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드쉐어링, 차량 공유로 대표되는 기업 우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버는 현재 세 가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이드쉐어링,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라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드가 필요한 사람하고 라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종류는 뭐 우버X, 우버풀, 우버컴포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카카오 택시하고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버 이츠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미국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포스트메이츠라는 회사를 사서 이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보기, 뭐 약국 배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도 다른 배달 서비스도 같이 한다고 하고요. 이게 포스트메이츠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월근이라든지 뭐 약국, 컨비니언스도 장보기, 뭐 물건 픽업해다 주기 뭐 이런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우버 프레이트라고 해서 화물 운송 이제 업체하고 매칭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또 얘네 우버의 서비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상대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버는 원래 네 가지 사업부가 있었는데 올해 재무 개선 목표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ATG 사업부를 오로라 이노베이션 잉크에 2020년 12월에 매각을 했고, 또 우버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제 에어택시 사업부도 ATG 산하에 있었는데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이 에어택시 사업부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로라한테는 400밀리언을 투자를 하고 26% 스테이크를 지분을 얻은 거고, 조비 에이비에이션에는 75밀리언을 추가 투자를 했고, 그 전에도 한 50밀리언 정도 50밀리언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었고요. 이제 매각은 했지만 지속적인 뭐 협업하고 파트너십은 유지할 거라고 하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회사에 다.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23년 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비 에이비에이션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는 2023년, 여기도 2023년에 Demonstration Service in Select Marke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이제 RTP라는 스펙으로 올해 2분기에 우회 상장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우버하고 비교할 대상은 리프트하고 도어대시가 있는데요. 리프트는 우버의 라이드 쉐어링 사업부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버하고 마찬가지로 리프트도 자율주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오로라에 뭐 매각을 했다고 해도 아직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모빌리티 사업 쪽으로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리프트도 같이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는 우버의 뭐 우버이츠 사이트인데 우버이츠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도어대시, 얘가 우버이츠 뭐 비슷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아니면 뭐 먹고 싶은 브랜드 종류 음식이라든지 브랜드 골라가지고 주문하면 딜리버리 피하고 비용하고 이렇게 내면 되고요. 도어대시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플러스 지금 작년에 포스트메이츠를 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푸드 커버하고 그 다음에 프레쉬도 커버하고 그 다음에 드링크 술 같은 거 그런 것도 커버를 하고,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지 뭐 약국이라든지 뭐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우버하고 리프트하고 도어대시하고 주가하고 재무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가 있는데, 이제 우버 기본적으로 카카오 택시 플러스 배달의 민족 플러스 화물 운송 매칭 플러스 자율주행 플러스 에어택시, 이게 우버고, 이 자율주행하고 에어택시는 작년에 매각은 했지만 매각된 회사의 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고,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협업도 하고 사업을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거니까 아직도 뭐 이거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우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미래고 이게 현재고, 그리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 플러스 자율주행,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하고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미래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버는 리프트 플러스 도어대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릭 데뷔 데이트는 상장 언제 했는지, 우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달에 했고, 리프트가 더 빨리 했습니다. 3월 달에 했고 2019년에,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에 했고, 현재 4월 9일 기준으로 종가가 우버는 57불 68전, 리프트는 60불 97전, 도어대시는 140불 50전 이렇게 돼 있고, 쉐어스 아웃스탠딩은 우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1.9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쉐어고, 리프트는 328.9 밀리언 쉐어, 도어대시는 321.5 밀리언 쉐어 이렇게 돼 있고요. 마켓캡 시총 종가 곱하기 쉐어스 아웃스탠딩 한 거죠.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107.3 빌리언 달러,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 빌리언 달러,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45.2 빌리언 달러 이 정도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 얘네 플러스 알파니까 리프트 플러스 대시를 하면 65.3 빌리언 달러가 나오는데, 우버 대비 한 60.9% 이 정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친 게 우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총이 한 60.9% 된다 이 정도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하고 이 마켓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마켓캡이 세일즈 레베뉴에 매출의 몇 배냐 그거를 계산한 레이시오인데, 세일즈 레베뉴가 우버 같은 경우에는 11.1 빌리언 달러를 찍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리프트는 2.36 빌리언 달러, 그리고 도어대시는 2.88 빌리언 달러 이 정도를 찍었고, 지금 시총이 107.3 빌리언 달러니까 요거에 한 9.5배, 9.5 타임스 되는 거고, 리프트는 8.5 타임스 되는 거고, 도어대시는 14.2 타임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고요. 얘네 둘을 합치면 세일즈 레베뉴 한 5.3 빌리언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우버의 한 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47% 세일즈인데 얘네가 요 합친 게 60%나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버가 세일즈 레베뉴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요 시총에 비해서 시총 얘네 두 개 합친 게 한 60%인데, 그죠? 얘네 둘 합친 게 60%인데 세일즈는 얘네 둘 합쳐보니까 한 50%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얘 세일즈가 더 높은 거고, 아니면 시총이 얘네 두 개 합친 거보다 낮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코스트 오브 레베뉴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6.8, 리프트가 1.8, 대시가 1.4, 그래서 얘네 둘 합치면 3.2, 그래서 코스트 오브 레베뉴도 비슷한 형식으로 47% 정도 얘네 둘 합치면 그 정도 나오고, R&D 같은 경우에는 한 57%, R&D가 우버는 2.1, 리프트는 0.9, 0.3 해가지고 1.2, 57% 정도 나오고, 기타 등등 G&A라든지 뭐 또 다른 익스펜스들, 코스트 오브 레베뉴라든지 R&D에 포함 안 돼 있는 다 합치면 우버 같은 경우에 한 9 빌리언 달러, 리프트는 1.4 빌리언 달러, 대시는 1.7 빌리언 달러 이 정도가 나오고, 넷인컴은 2020년에 6.7 빌리언 달러 적자, 리프트는 1.75 빌리언 달러 적자, 대시는 한 461 밀리언 달러 적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네 적자 폭은 우버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딴 걸 많이 하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자 폭이 상당히 컸고, 2020년 기준으로 밸런스시트를 보면 토럴 에셋이 우버 같은 경우에 33.2 빌리언 달러,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4.6 빌리언 달러, 6.4 빌리언 달러 이런 식으로 나오고, 토럴 에셋 규모도 얘네들 합친 게 한 33% 정도밖에 안 나오고,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는 current 에셋이 almost 10 빌리언 달러, 리프트는 2.6 빌리언 달러, 대신은 5.5 빌리언 달러 해가지고 current 에셋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합친 게 훨씬 좀 건전해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토럴 라이abili티는 얘는 21, 3빌리언 달러, 1.7 빌리언 달러 이렇게 갖고 한 22%. 재무적으로 밸런스 상으로 보면 얘네 둘 합친 게 조금 우버보다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커런트 포지션도 50%밖에 안 되고 나아 보이긴 한데, 뭐 이게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R&D하고 세일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세일즈 레베뉴하고 이 R&D가 총 매출의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코스트가 총 매출에 어느 정도 되는지,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한 19%, 그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38%, 그리고 대시 같은 경우에는 11% 조금 안 되게, 얘네 둘을 합치면 한 23% 정도라고 나오고, 얘는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더 있고 세일즈 레베뉴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R&D 퍼센테이지 상으로 보면 좀 작을 수가 있는데, 우버도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을 써왔고 아직도 쓰고 있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가장 높습니다. R&D는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이게 높은 게 뭐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높을수록 더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그 정도 여유가 된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이 숫자는 퍼센테이지는 높을수록 더 낫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도우대시 같은 경우에 11%이 정도라고 나오고, 도우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낮다 높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비슷한 공유 경제 뭐 대신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얘는 우버 중에서 우버 이츠에 가까운 그런 거고, 아무래도 R&D가 그 특성상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정도 나온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둘을 합치면 한 23%, 조금 그나마 좀 우버 넘버에 가까워지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레베뉴에서 코스트 오브 레베뉴를 뺀 그로스 마진 퍼센테이지를 보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한 39%,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23%, 대시 같은 경우에는 5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네 둘을 합치면 한 39.21%, 거의 비슷합니다. 우버하고. 그러니까 우버가 얘네 둘을 합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뎁트 에셋 퍼센테이지를 보면 토럴 라이애빌리티하고 토럴 에셋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총 부채하고 총 자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버 같은 경우에 한 63%, 리프트 같은 경우에 64%, 대시 같은 경우에 26%. 대시가 그냥 숫자상으로 보기에는 가장 밸런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건전해 보이고요. 그리고 리프트가 R&D 쪽으로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 둘을 또 합치면 62%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우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버가 뭐 얘네 둘에 비해서 재무 건전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적자 폭이 너무 크니까, 2020년 기준으로. 그리고 리프트도 크고 대시도 적지는 않고, 지금 이 네트 인컴 중에서, 적자 중에서, 적자 폭 중에서 적자 폭이 크니까 지금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을 얘네가 포인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팔아버리고 매각하고 그 대신 미래에 대한 대책으로 지분을 넣는 거고, 좀 많이 오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쪽에서 보면 이제 캐시플로우에서 한번 봤는데, 캐시플로우에서 다운 숫자인데 2020년에 토tal cash from operations가 우버 같은 경우에 한 3 빌리언 달러, 오퍼레이션 하는데, 운영하는데 쓴 총 캐시가 한 3 빌리언 달러다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2019년엔 오히려 더 컸습니다. 한 4.3 빌리언 달러 이 정도 쓴 거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 1.4 빌리언 달러, 2019년에는 106 밀리언 달러. 도우대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한 500 밀리언 달러에 조금 안 됐는데 2020년에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으로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다른 쪽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뭐 여태까지 쓴 돈에 대한 뭐 익스펜스를 매년 나눠서 레커그나이즈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운영상으로만 봤을 때 2020년에는 얘네는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재무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오퍼레이션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에셋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캐시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우버하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만 가지고 본다면 3 빌리언 달러 썼는데, 지금 커런트 에셋이 한 10 빌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년 3 빌리언 달러씩 번을 해버리면 한 3년도 안 돼가지고, 3년 뭐 계산상으로는 3년이 좀 넘게 나오는데, 이런 이것저것 생각하면 3년도 안 돼가지고 돈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2년밖에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근데 하나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리프트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2020년에 팬데믹으로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쪽으로는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버 같은 경우에 한 44% 타격을 받았고 2019년 대비 리프트도 아마 비슷한 식으로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는 거 뭐 3년밖에 안 남았다 2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는 좀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적자폭이 얼마큼 줄어드는지, 아니면 운영에서 나오는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디테일하게 보면 2020년 10K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레베뉴 사이드를 보면 모빌리티가 우버 라이드 쉐어링이고, 딜리버리가 우버 이츠, 그리고 프레이트 화물 운송, 그리고 ATG는 지금 올라다하고 ATG하고 지금 팔아버렸고, 그래서 얘네는 올해는 2021년에는 없는 거고, 지금 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하고 있는 거고, 딜리버리도 계속 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1.4 빌리언 달러를 찍었는데 작년에는 4 빌리언 달러 조금 안 되게 매출을 찍은 거고, 물론 뭐 이거는 딜리버리는 오히려 이제 팬데믹 수혜를 받은 거죠. 수혜를 받았다고 또 보여줄 수 있는데, 계속 이거는 자라나는 마켓인 거는 확실한 거고, 한번 배달해가지고 먹으면 그 편리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 많이 쓰실 것 같고, 그리고 딜리버리 얘네 숫자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까지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에서 2019년은 81%, 2019년에서 2020년은 18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180%까지는 안 돼도 한 요 정도나 아니면 좀 더 작은 쪽으로라도 성장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43% 줄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2019년까지만 복구를 해도 한 4빌리언 달러 정도, 한 4빌리언에서 5빌리언, 물론 2019년보다 더 성장을 하면 그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 4빌리언에서 5빌리언 정도 더 한다고 하면 이 3빌리언 달러 적자가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그로스가 다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줄어들고, 아니면 흑자 전환이 되든지, 올해도 뭐 지금 돼봐야 알겠죠.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리고 리프트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이제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우버 다시 보고 있는데, 모빌리티 사업이 작년에 1.2 빌리언 달러 흑자 에비타 기준으로 했는데, 2019년에는 2.1 빌리언 달러 그 정도였고, 지금 2019년에도 2.7 빌리언 적자, 2020년에도 2.5 빌리언 적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에비타 기준으로 2019년보다 더 좋아지고 한 1 빌리언 정도 더 나오고, 딜리버리도 더 줄어들고, 그러면 한 1.5 빌리언, 뭐 많게는 2 빌리언까지, 다른 부분도 얘네가 우선 없어지니까 얘네가 한 450 빌리언 정도 없어지고, 얘는 한 1 빌리언 정도 늘어나고, 얘네 둘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적자폭이, 그러면 거의 뭐 에비타 기준으로는 잘하면 올해, 아직도 팬데믹이긴 한데 수요가 늘어나고 모빌리티 성장하고 딜리버리도 성장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적자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대박일 것 같고, 적자를 벗어나진 못하더라도 상당한 숫자를 프로브 한다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세일즈 레베뉴가 2019년 대비 한 모빌리티 쪽에서 한 5빌리언, 2019년보다 아주 조금 더 나아졌다, 뭐 10% 이하로 성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 5빌리언, 거기다가 딜리버리하고 프레이트하고 다 합쳐서 1빌리언, 6빌리언 정도 더 늘어났다 라고 가정을 하면, 물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올해가 돼봐야 하는 거고, 올해 아직도 스틸 팬데믹 기간이고, 지금 뭐 팬데믹에서 다 나온 건 아니니까 어그레시브하게 한 6빌리언, 7빌리언 그 정도 더 매출이 예상이 나온다고 치면 6빌리언, 그럼 토tal 세일즈 레베뉴가 한 17빌리언 달러가 되는 거죠. 근데 시총이 107.3니까 17으로 나눠주면 한 6.3배, 한 6.3년 정도 번 거를 안 쓰면은 시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얘네는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고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2020년은 좀 예외였지만 뭔가 충분히 괜찮은 투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적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이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프라이스 타겟은 PT 불케이스로 82불, 예, 우버 같은 경우에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88불, 도어 대시는 210불,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 PT가 우버 같은 경우에 한 73불, 리프트 같은 경우에 한 70불, 도어 대시는 177불 이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4월 9일 종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불케이스로 업사이드 포텐셜은 우버 같은 경우에 한 42%, 리프트 같은 경우에 44%,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 50% 정도 나오고, 그리고 평균 PT로 봤을 때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한 26%,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15%좀 넘게,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 26% 정도, 이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다들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불 케이스도 가정을 해보고 에버리지 케이스도 가정을 해보고 베어 케이스도 계산을 해보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상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PT니까 이거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까지의 포텐셜이 있는 거지 이 가격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1년 정도까지 이 정도의 변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애널리스트들 우버하고 리프트하고 도어대시를 커버하는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제 시각도 만약에 이 정도로 나온다면 레베뉴가 올해 2020년 전 수준으로 2019년 수준으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얘네들이 말하는 불케이스 PT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우버는 이제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공유경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택시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좀 앱을 통해서 현대화한 그런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돈 되는 미래사업부 다 팔아버렸고, 오로라하고 조비의 지분을 뭐 소유하고 있으니까 포기했다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올해 팬데믹 이후 개선된 운영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흑자가 될지 우버가 이제 흑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개선된 그런 재무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 같고, 혹시라도 흑자 전환이나 아니면 뭐 확실한 개선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재무적인 개선이 보여준다면 이제 이 공유 경제 사업의 리더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런 불케이스라든지 뭐 적어도 에버리지 이 정도 이상의 그 기대를 좀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